내일 3.15 57주년을 맞아 중학교에서 3.15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전문 교과서가 배포됐습니다. 정부의 조선산업지원대책에도 경남 지역 중형조선소는 올해 일감이 바닥날 위기여서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김해 지역 대규모 아파트 건설 예정지에서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이 제기돼 조사 방식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NC 다이노스는 올 시즌 우승을 목표로 오늘부터 시범 경기에 돌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내일이면 3.15 이거 57주년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인 만큼 잊히지 않도록 다음 세대 꾸준한 교육이 필요한데요. 57년 만에 3.15 이거의 의미를 담은 전문 교과서가 만들어져 중학생들에게 배포됐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의거. 하지만 중학생이 배우는 교과서엔 불과 대여섯 줄로 언급됩니다. 학생들이 배울 별도의 자료 또한 변변치 못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지만 학생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3.15 관련해서 배운 적 있었어요, 중학생 때? 아직까지는 없던 걸로 활동 같은 건 했는데 정확히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배운 게 없어요, 학교에서. 3.15 이거 발생 57년 만에 우리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지역사 교재가 만들어졌습니다. 역사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사를 비롯해 3.15 의거의 의미와 진행 과정, 이후 영향 등을 담았습니다. 그 김주열 열사라고 해서 저희랑 같은 나이 또래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나라가 민주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역사 부교재와 체험학습 참고자료로 쓸 수 있게 창원 지역 60여 개 중학교에 나눠졌습니다. 나중에 학생들이 고입을 하거나 할 때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런 경험에서 좀 더 좋은 캐리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무엇보다 3.15 교육의 중요성을 학교와 선생님이 인식하고 체험과 연계해 꾸준히 가르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3.15 이거 57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식이 오늘 3.15 민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식에는 3.15 이거 희생자 유족회와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희생자의 넋을 기렸습니다. 한편 논란을 낳았던 3.15 기념관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은 지난주 탄핵 결정 이후 철거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잇따른 정부의 조선산업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동조선과 STX조선 등 중형조선소는 당장 올해 일감이 떨어져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중형조선소 생존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성동조선에 향해 남은 선박 작업 물량은 18척. 오는 10월이면 일감이 바닥납니다. STX조선도 사정은 마찬가지. 내년 1월이면 모든 선박의 인도가 끝납니다. 당장 수주를 하더라도 설계와 자재 조달 등에 최소 8달이 걸려 조선소가 일부 기간 멈추는 건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동조선 노조는 6천여 명의 일터가 폐업의 기로라며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선수금 환급 보증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생존하라며 사실상 중형조선소를 방치하고 있다. 또한 규모와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수주와 RG 발급 기준을 적용해 오는 6월까지인 특별고용 지원 업종 기간 연장도 요구했습니다. 특히 정부 대책에서 중형조선은 빠져 있다고 비판하고 통영시와 고성군도 노력이 부족하다며 규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형조선소가 줄면 기자재 업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 대형 조선소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국산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좋아지는데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기술 경쟁이 생기는데 중형조선소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 기자재 기업이 버틸 수 있는가 따져봐야 됩니다. 2년 전 SPP조선이 선박 8척을 계약하고도 선수금 환급 보증 발급이 안 돼 회생 기회를 잃었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중형조선소의 위기 극복은 요원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김해의 한 대단위 아파트 개발 예정지에 각종 건축 폐기물과 화학물질이 불법 매립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요. 토양조사에 소극적이었던 김해시와 사업자인 태광실업이 결국 땅을 뚫어보기로 했지만 시가 일방적으로 조사 방식과 기간 등을 정해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채석 사업이 종료된 김해안 석산. 70만 제곱미터가 넘는 땅에 흙을 덮고 소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 수개월 동안 각종 폐기물과 모래 세척 과정에서 나온 화학 슬러지가 집중 매립됐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모래 세척을 하면은 뻘을 못 띄울 정도 하루 종일 부었거든요, 폐기물을. 그러니까 가까이서 온갖 다 작동을 하니. 이곳에는 태광실업이 3,400여 가구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특히 불법 매립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은 초등학교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토양 정밀 조사 요구가 이어졌지만 김해 씨는 사업 진행에 방해될 수 있다며 부정적이었습니다. 고육이 저희가 되고 행정 절차에 발목이 잡히는 걸 빨리 하고 싶습니다. 논바닥에 토양 조사하면 거기서도 나옵니다. 시의회와 시민단체에 계속되는 문제 제기에 김해 씨는 결국 오염이 의심되는 12곳에 시추 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방식과 조사 기관 등을 일방적으로 정한 데다 오염 여부를 눈으로만 확인하겠다고 밝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두둔하는 행정을 하면서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 규명에 대해서는 거의 나서질 않고 있다가 돌연히 이제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규명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인 태광실업 측은 필요하면 국가공인기관에 시료 분석을 맡기겠다고 취재진에 밝혀 제대로 된 토양 조사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오늘부터 시작돼 이달 말부터 정규 시즌이 개막합니다. NC 다이노스는 올 시즌 우승을 목표로 시범 경기 기간 동안 전력을 가다듬는다는 계획입니다. 송윤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낮 시간에 펼쳐진 첫 시범 경기. 야구팬 수백 명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NC 선수들이 던지고 치는 공 하나하나에 함성과 탄식이 교차합니다. NC 다이노스가 첫 시범 경기를 시작으로 이달 말 정규 시즌을 준비합니다. NC의 올해 목표는 우승. 기동력을 살려 NC 특유의 장점을 극대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백업 선수들을 좀 더 투입하고 그 선수들의 갖고 있는 그 기량을 좀 더 눈여겨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부터 붙박이 선발로 전환한 최근강과 전지훈련 기간 중 최우수 선수로 꼽힌 젊은 피 도태훈도 비상한 각오를 보입니다. 작년 12월 달, 1월 달부터 조금 더 열심히 했고요. 기술적인 부분도 조금 구질이나 이런 것을 새로 추가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일단 야구장 많이 찾아오셔서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좀 더 힘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되는 데까지 엄청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야구 팬들은 올해 NC의 대활약을 기대합니다. 작년에는 좀 힘들었지만은 올 시즌은 깨끗하게 열심히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 선수인 스크럭스와 맨시비 한국 프로 무대에 안착할 수 있을지와 이재학의 안정적인 복귀 여부, NC가 명문 구단으로 완전히 자리 잡을지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진주실크가 미국에 이어 중동시장 개척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진주실크로 만든 히잡과 차도르가 무슬림 국가에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진주실크 업계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20여 년 전통의 진주실크 제조업체, 원단 제작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짜인 원단은 검은색으로 염색돼 이란으로 팔려나가 히잡이나 차도르로 만들어집니다. 이 업체는 전체 매출 34억 가운데 10%에 불과한 수출 규모를 키울 각오입니다. 이런 디자인을 보고 자기들도 깜짝 놀랐어요. 한국산도 이렇게 나오나 할 정도로 중동 시장에 맞춰서 우리 진주 실크 업체도 충분히 그런 제품을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지난달 인도와 파키스탄, 이란에서 진주 실크로 만든 제품이 317만 달러어치 팔려나갔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에 이렇게 화려하고 다양한 패턴의 히잡과 차도르가 유행하면서 보다 더 고급화된 시장 공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값싼 원사 2,600kg을 수입하고 미국 뉴욕에 판매 전 시장을 열면서 진주 지역 실크 업계에는 새로운 활력이 일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을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해외 시장에 걸맞는 디자인 개발과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하면 우리 업계도 충분히
진주시는 이달 말 한국실크연구원을 이전하고 실크산업혁신센터에 올 연말까지 100여 대의 연구개발 장비를 구축해 진주실크의 새 도약을 이룰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가 국립묘지의 대통령 묘역과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국립묘지 이외에 안장되는 전직 대통령 묘지에도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해 진영의 노 전 대통령 묘역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와 김해시가 오늘 개토제를 시작으로 김해 봉황동 유적에 대한 왕궁지 발굴 조사를 재개합니다. 김해 봉황동 유적은 금관가야 왕궁토로 추정되는 곳으로 지난 2015년부터 발굴 조사가 시작돼 옛 관공서로 추정되는 대형 건물지와 가야시대 기와, 차륜형 토기 등 유물 400여 점이 출토됐습니다. 함안군 가연산단 예정지 주민들이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질병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와 함께 개별 공장 철거, 주민 피해 보상, 공사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함안군에 미가동 공장만 111개가 되는데 함안군이 공장터 부족을 이유로 공장을 무작위로 허가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지검 특수부가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창한 전 경남 김해시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이던 배 전 의원은 7대 김해시의회 전반기 의장 당선을 목적으로 2014년 6월과 7월 사이 같은 당 의원들에게 수백만 원씩 돈을 건네고 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뽑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 전 의장은 지난해 연말 당시 의장단 선거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우포늪 따오기가 올해 첫 산란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산란한 알은 부화기간 28일과 이유식 기간 45일을 거치면 번식우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포 따오기 보건센터는 올해 300마리까지 따오기 개체 수를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오기는 현재 171마리까지 증식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통영시 욕지도 남방해상에서 79톤급 근해 통발어선이 표류해 선장 57살 김모 씨 등 11명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통영해경은 지난 8일에 출항한 이 선박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한 것으로 보고 통영 동호항으로 선박을 예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해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돈을 건네려 한 혐의로 43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2일 저녁 8시 반쯤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기준이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98%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